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을 이끄는 한 CEO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른마녀라고 불렀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여자.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자신의 백화점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해? 당장 꺼져.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뺨을 때린 그 직원이 2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과연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수진입니다. 28살, 지금 이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일한 지도 어언 3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왜 굳이 여기서 일하냐고. 조건도 별로고 힘들기만 한데 왜 다른 곳으로 안 가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할 테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이 백화점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이유가요.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하식품관은 언제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습하고 추운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묵묵히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손은 시렵고 발은 저립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으니까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매장 순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순시 중이십니다.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애 대표, 이 백화점의 주인이자 업계에서 어른마녀로 불리는 그분입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앞치마를 매만지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손이 시려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뒀던 손도 얼른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잠깐, 거기 서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미애 대표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이름이 뭐야? 신수진입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진 씨, 지금 그 앞치마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고객한테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손이 시려서 잠깐. 변명은 됐고. 그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기가 분식집이야, 백화점이야?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관둬. 당장. 그 말을 남기고 대표님은 가버리셨습니다. 하이힐 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야, 괜찮아? 저 여자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 맞아. 아휴, 넌 맨날 그래. 너무 착해서 탈이야.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 왜 굳이 여기서 일하려고 그래? 다른 데 가면 더 편할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어지는 대표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20살 때 고아원을 나왔고 그 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단 하나의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거대한 백화점 회전문,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느낌. 엄마는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화점에 입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혹시나 그때 그 백화점이 여기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리고 혹시나 그분이 저를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바람으로 한미애 대표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이유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어쩌면 제가 찾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압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의 엄마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화점 어딘가에 제 기억 속 그 회전문이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면,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안이 이상하게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야, 들었어? 대표님이 딸을 찾는데. 진짜? 무슨 일인데? 20년 전에 잃어버렸다잖아. 화재 사고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 잃어버린 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같은 층 언니들이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차가운 이유가 다 있었네. 딸을 잃어버렸으니. 어머, 그럼 그 딸이 지금 몇 살이야? 한 20대 후반? 우리 수진이랑 비슷하겠네. 제 이름이 나오자 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부모님 못 찾고 있잖아. 혹시 너도? 아, 아니에요. 설마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백화점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대표님 딸 찾았대. 진짜? 누군데? 명품관 윤세라 매니저래. 대박이지? 윤세라. 저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명품관을 누비는 사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본관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중앙, 한미애 대표님이 한 여자를 끌어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하던 대표님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이라니. 수진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대표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긴 여자가 윤세라였습니다.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왜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이 세라를 안고 우시던 모습, 내 딸이라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속상한 걸까요? 대표님이 딸을 찾으신 건 좋은 일인데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후 다시 출근했을 때 백화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세라는 이제 대표님의 딸로서 백화점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지하 식품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식품관이구나. 처음 와보네. 세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헝겊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지만 세월의 빛이 발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입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고아원에 왔을 때 신고 있던 거야. 엄마가 신겨주신 거겠지. 잘 간직해라. 저는 그 신발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를 여기에 두고 가신 엄마.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진작에 잊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를 지나가는데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갤러리아 프라자 한미 대표 20년 만에 딸 찾아 감동의 재회. 사진 속에는 대표님과 윤세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밀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윤세라가 대표님의 딸이 된 후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만 보면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라가 또 지하식품관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식품관이에요. 그래,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대표님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진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진열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 락커 자물쇠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백화점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안팀 직원들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전 직원 라커룸으로 집합, 보안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VIP 고객님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분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보안팀은 하나씩 라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수진 씨 라커 열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라커 문이 열리는 순간 여기요.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제 라커 안 유니폼 주머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건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넣은 적 없어요. 물증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대표님 오신다. 비켜. 직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미의 대표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세라가 따라왔습니다. 대표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짓을 했어? 대표님, 저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닥쳐. 대표님의 목소리가 지하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때리셨습니다. 내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해? 내가 감히? 대표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대표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변명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이분이 제 엄마라면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라커룸을 나오는데 세라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였죠? 네. 앞으로 조심하세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특히 대표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반지를 넣은 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짐을 싸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3년간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엄마를 찾겠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던 곳이었습니다. 회전문을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제 엄마가 아니었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도둑으로 쫓겨난 사람이니까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 뺨에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대표님이 혹시라도 제 엄마라면,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신다면 저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설령 도둑으로 몰렸어도, 설령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도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한다고. 그게 딸이 할 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대표님 생각만 났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괜찮으실까? 어느 날 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들었어? 대표님이랑 세라 씨가 유전자 검사한대. 유전자 검사요? 응. 확실하게 친자 확인한다고. 이미 검사는 끝났고 결과 나오기만 하면 된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검사를 한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혹시 세라 씨가 진짜 딸이 아니라면. 며칠 후 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검사 결과 나왔대. 친자래. 99.9%. 그렇군요.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대표님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대. 무슨 상태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고 글씨도 잘 안 보인다고 하시고 병원 가보라고 다들 말하는데 안 가신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사 자체는 제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도 정확했습니다. 친자 불일치. 하지만 대표님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윤세라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나중에 들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대표님이 매일 아침 드시는 혈압약, 그 약병 안에 환각 성분이 있는 약을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표님의 시야가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대표님은 사장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세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진짜 제가 엄마 딸이 맞을까요? 곧 알게 되겠지. 대표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어머, 엄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라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친자 일치 99.9%래요. 저 진짜 엄마 딸 맞아요. 정말, 정말이야? 네, 여기 확실히 써 있어요. 대표님은 세라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확실해진 거구나. 세라는 대표님의 등을 토닥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 후로 대표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두통이 심해지고 가끔 균형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엄마,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푹 쉬세요. 그런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대표님은 자신의 상태가 약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응? 아직 배울 게 많은데. 배우려면 실전으로 배워야죠. 그리고 저 엄마 딸이잖아요. 당연히 물려받을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엄마, 설마 저 못 믿으세요? 전 엄마를 20년이나 기다렸어요. 이제 함께 회사 키워가고 싶은데. 대표님은 세라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지분을 좀 넘겨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저는 이 모든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신 걸까요? 어느 날 밤 백화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런 데서 일하세요? 신수진 씨? 네. 에고 안 됐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참. 우리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수진 씨는 모르시겠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상관없잖아요. 도둑년이 왜 신경 써요? 그녀는 물건값을 던지듯 계산대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아프시다니. 그리고 세라의 그 표정.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대표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설령 도둑으로 쫓겨난 몸이라도, 설령 대표님이 절 봐주지 않으셔도 지켜봐야 한다고. 그게 딸이 할 일이라고.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대표님 걱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바가 끝나면 저는 항상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뒷문 경비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또 왔어? 넌 쫓겨난 주제에 왜 이러고 다니냐? 아저씨, 이거 대표님 드시라고요. 꼭 전해주세요. 그래도 되겠냐? 내가 도둑으로. 제발이요. 부탁드려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누가 싸줬다고 해야 하냐? 그냥 익명이라고 해주세요. 사실 이 도시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위장이 약하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몇 번 봤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한 번은 구급차가 올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대표님 아침도 안 드시고 커피만 드신대. 위장약 달고 사신다더라.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대표님을 위한 도시락을 쌌습니다. 메뉴도 신경 썼습니다. 위에 부담 없는 음식들로만 골랐습니다. 흰쌀밥, 부드러운 계란찜, 시금치나물, 그리고 호두 콩자반. 이 콩자반은 특별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가끔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콩자반은 특별한 비법이 있단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건데,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그 레시피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너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란다. 한미의 대표의 사장실, 아침 8시 경비 아저씨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누군가 놓고 가신 겁니다. 또 누가 보낸 건데? 모릅니다. 매일 새벽에 오시는데 이름은 안 밝히시고 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예요, 그거? 도시락인데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네.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 위험하지 않아요? 무슨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매일 보내오는 걸 보면 엄마, 버리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미인은 이미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인은 예상치 못하게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로 저녁을 거른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가져온 그 도시락이라도 먹어볼까?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반찬을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호두 콩자반을 입에 넣는 순간 미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20년 전 어린 미희가 친정 어머니 옆에서 콩자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소스 비법이 뭐예요? 후후,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다. 호두를 갈아서 넣고 여기에 엄마가 담근 매실청을 넣는 거야. 와,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내가 시집 가면 너도 내 딸한테 이렇게 해줘라. 네, 엄마. 어린 수진이가 옆에서 콩자반을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미희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 도시락 누가 가져온 거야? 그게 새벽마다 오시는 여자분인데 절대 이름을 안 밝히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어? 한 20대 후반?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긴 머리 뒤로 묶고 다니시던데 미희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쳤습니다. 설마 수진이? 아니야, 말이 안 돼. 수진이는 도둑이야. 내가 직접 쫓아냈잖아. 그 앤데 왜 나한테 도시락을 싸줘? 그날 밤 미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콩자반 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맛, 딸과 함께 먹던 그 맛, 그리고 수진이의 얼굴. 이상해. 뭔가 이상해. 미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사진, 어깨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누워있던 어린 딸. 수진아. 다음날 새벽, 미희는 경비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희가 문틈으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신수진이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도시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 아저씨,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넌 정말 제발 제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대표님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수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 애가? 그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하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백화점에서 긴급 청소 요청이 왔어. 근데 이상해. 대표 사장실인데 직원들 다 들어가지 말래. 네? 그게 무슨, 너 혹시 올 수 있어?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청소복 입고 조용히 일만 하면 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언니,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요. 청소 용역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사장실 앞,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놔요.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세라야, 내가 왜 이래? 무슨 일이니? 대표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긴. 이 백화점 내 거로 만들려고 이러지. 늙은이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세라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넌 왜 여기서 나와? 대표님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대표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세라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도둑년이 감히. 나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세라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저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방해만 안 했어도 진작에 끝났을 텐데. 그 순간 제 작업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찢어 마이너스 어깨 부분이 크게 찢어졌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제 어깨를 보고 계셨습니다. 잠깐. 대표님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은 어깨에 화상이 있어. 오른쪽 어깨에 큰 화상 자국이. 대표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그 화상, 엄마한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생긴 거잖아요. 대표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그 화재 사고 때 엄마를 구하려다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4살이었던 저, 불길에 휩싸인 집, 엄마가 연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제가 다친 건 몰랐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나 제 어깨를 보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 흉터, 10년 전에 수술해서 지웠어요. 저는 어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보시면 가슴 아파하실까봐. 대표님이 제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매끈했습니다. 흉터는 정말로 없었습니다. 아니야. 대표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넌 정말.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수술비 모아주셨어요. 수술하면 흉터 지울 수 있다고. 엄마 찾으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대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대표님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뺨까지 때리고 도둑으로 몰고. 옆에서 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전현이 사기꾼이야. 흉터를 지웠다고? 말도 안 돼. 그 순간 보안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소 언니가 신고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이 세라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를 체포하세요. 사기, 협박, 감금. 전부 다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전 정말. 세라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에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더 완벽했는데, 어깨에 흉터까지 만들었는데, 왜? 방문이 닫히고 저와 대표님, 아니, 엄마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내 딸, 정말 내가 맞구나. 네, 엄마. 저예요. 어떻게 그동안.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엄마는 저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습니다. 세라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그 나쁜 사람이 엄마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엄마 단둘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저는 황급히 엄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엄마,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악몽을 꿀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괜찮아요, 엄마. 진짜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뺨을 때리고 도둑으로 몰고.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저 봐요. 저 이렇게 멀쩡해요. 수진아, 정말이에요. 저 괜찮아요. 이제 그만 우세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엄마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엄마, 저 이만 갈게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건강하세요. 몸 잘 챙겨 드시고요. 수진아, 어디 가려고.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가려고 해? 이제 겨우 찾았는데.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저, 정과자잖아요. 도둑으로 쫓겨난 여자가 대표님 딸이라고 알려지면.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엄마가 평생 일군 백화점인데 저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이미지가 나빠지면, 엄마가 손가락질 받으면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가지 마.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멀리서 응원할게요.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 회전문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엄마와 헤어졌던 그 회전문,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엄마와 작별하는 곳,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후 엄마가 얼마나 절규하며 저를 찾았는지, 1층까지 맨발로 뛰어내려와 로비를 헤매며 제 이름을 불렀는지, 그리고 결국
저를 찾기 위해 백화점 밖으로 뛰쳐나갔는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엄마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서 계셨답니다. 제가 떠난 후 엄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대요. 그리고 문득 제가 두고 간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책상 옆 바닥에 놓인 작은 가방.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는 훔쳤다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낡고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지만 20년 세월의 빛이 발했습니다. 엄마는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직접 신겨주었던 바로 그 신발. 가방 바닥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엄마, 반지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절 도둑이라고 믿으신다면 저는 도둑으로 살게요. 엄마 딸이라고 밝혀지면 백화점 이미지 망가지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손가락질 받는 건 싫어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생에는 꼭 당당하게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엄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편지를 꼭 쥔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신은 채, 아니 결국 둘 다 벗어던지고 맨발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회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이 회전문을 지나던 그날. 수진아, 엄마는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전문을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가지 마라. 내 딸 수진아.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로비 저 끝에서 엄마가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낡은 신발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내 딸 수진아. 가지 마. 엄마는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 백화점이 뭐가 중요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널 잃고 사는 게 아니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저 데려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새끼인데 어딜 가?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냄새, 이 냄새 너무 그리웠어요. 꿈에서 맡던 그 냄새. 엄마가 미안해. 못난 엄마라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고 어떤 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저희를 지켜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마침내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화면이 천천히 흐려지며 20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회전문 앞에서 행복했던 그때로 저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